자,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업 뭡니까, 진 기자? 네, 이번 주 핫이슈 종목은 우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카카오뱅크입니다. 올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인 카카오뱅크가 조금 전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른바 따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금융주 시가총액 1위로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시초가 53,700원보다 오른 63,500원에 거래 중인데요. 개장 직후에는 시초가 대비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해서 장중 한때 68,0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30조 원으로 상장과 동시에 기존 금융주 1위인 KB금융을 제쳤는데요.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은 은행으로서의 성장성과 플랫폼 비즈니스 등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흘러갈 전망입니다.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오늘뿐만 아니라 주간 이슈 핫 종목의 탑 1에 지금 랭킹이 돼 있는 종목인데요. 따상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시총 자체가 지금 업계 대장이 됐지 않습니까? 특이점은 좀 외국계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기 전에 그 많은 그 이슈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은행이다, 아니다, 이 종목은 플랫폼으로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팽팽히 맞섰는데 일단 오늘의 흐름은 일단 KB금융 시총을 뛰어넘었으니까 일단은 이제 플랫폼으로서 어떤 좀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외국인 수급도 카카오뱅크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도 여러 외국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양한 외국인인데 일단 오늘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들어오는 외국인은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있듯이 외국인 그 수급 쪽 주체에서도 카카오뱅크를 좀 좋게 보는 이런 외국인이 오늘 입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카카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결국은 아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더 우리가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는 일단은 이제 그 KB금융이 시총이 21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가 그 KB금융 시총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선에서 하단부에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보다는 위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상단은 지금 현재 오늘 그 고점이 나왔던 수준 요 정도에서 당분간 좀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상장됐던 메스트 같은 경우는 그 상장되고 나서 상한가를 한 3번 이상 갔죠. 근데 이제 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한 1,500억이었고 단가도 한 15,000원 정도 공모가 요 정도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시총이 워낙 좀 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큰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오늘 이 종목이 상장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됐듯이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금융의 그 위에 상단을 하단 지지선으로 보고 그다음에 오늘 그 고점이 나왔던 선을 일단 이제 상단선으로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이 되고 나서 바로 5%가 지금 넘게 밀렸다가 외국계 창구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좀 따라간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신규 매수는 지금 부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냥 오늘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오늘 이제 차트도 이제 캔들 하나 달랑 나왔고,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평가보다도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그때 이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에서 뭐 매매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흐름을 보고 결국 분위기에 편승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아주 정확하게 그 어떤 매매 전략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은 무엇인지 또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다음은 이번 주 연일 강세를 보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난 2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주가는 이달에만 30%가량 급등했는데요. 이는 어제 오전에는 장중 23만 원을 넘기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으로 올 2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됐기 때문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7.2%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요. 또 하반기에는 노바백스 정부의 계약 물량 4천만 도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또 자체 백신 임상 개발 모멘텀도 남아 있어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잠깐 쉬고 지금 오늘 또 가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제가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이랑 기관은 어제부터 동반으로 매도로 지금 포지션을 네네.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개인들의 매수에 뭔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약간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뭐 개인들 수급이 워낙 세가지고요. 외국인 기관이야 또 매도했다가 또 다시 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보다는 뭐 개인 수급이 오히려 지금 약간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그 부정적인 수급은 나오지만 뭐 이 차트가 계속 추세가 살아서 간다면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회사의 흐름에서 이제 가장 이제 포인트가 아마 지금 이제 백신, 그 국내에 지금 8월 중에 아마 임상 1상 결과 나오는 것 같고요. 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임상 3상으로 들어가서 아마 코로나 백신 1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철저히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지금 모멘텀이 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번 그 임상 1상 결과 그 다음에 이후에 3상 가정까지는 일단은 좀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9월에 가면 약간 몇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에 가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보호회수에 묶였던 6개월 요 물량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급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바백스가 아마 이제 9월 정도 선에서 아마 이제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별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여기서 좀 더 추가 상승 모멘텀 나온다면 이제 부스터 샷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런 부분만들만 좀 체크하신다면 지금 현재 이 흐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8월에 나오는 지금 그 임상 일상 발표가 아마 지금 이 종목을 끌고 가는 강한 그 흐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차트는 이 앞에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세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음봉이 나왔었는데 오늘 바로 양봉으로 붙였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분간 이 우상의 흐름은 좀 더 지속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흐름은 아마 이제 8월달에 있을 임상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서 이 우상향을 그대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우상향이 유효하겠지만 9월 달에 있을 변수가 약간은 뭔가 터닝 포인트나 네.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업인가요? 네. 올 하반기 기업 공개 대여로 꼽혔던 크래프톤을 짚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글로벌 흥행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죠. 그래서 인기작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게임의 대장주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에 대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크래프톤 공모주 일반 청약에는 증거금 5조 원이 모였고요. 경쟁률은 7.79대 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모 대여마다 수십조가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인데요. 앞서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물론 중복 청약에 막힌 카카오뱅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증권 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높은 공모가를 둘러싸고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한 차례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해 공모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매출 대부분이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원게임 리스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을 마무리한 크래프톤은 오는 10일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심지어 마지막 중복 네. 청약 막차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비교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네. 이 중복 청약이 막혔던 오늘 상장은 카카오뱅크보다 지금 성적이 저조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오늘 카뱅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럼 카뱅이랑 비슷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모주 청약되는 종목들이 이게 이제 그 상장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걸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근거를 보면은 일단 공모 시장에서 일단 흥행이 그렇게 성공하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카카오뱅크가 먼저 상장이 됐죠. 그래서 아마 이 두 회사가 같이 동시에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이런 이제 공모주를 좀 좋아하는 이런 매수 좋아하는 이 수급 주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개인들 중에서. 근데 이제 이 카카오뱅크하고 이게 이제 동시에 몰리다 보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 이제 그 크래프톤이 상장 첫날은 어느 정도 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는 다소 조금 크게 이제 상승으로 나가기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도 사실 이제 첫날은 성공했지만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지금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음 카카오뱅크 상장된 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크래프톤까지 들어온다면 아마도 요 두 종목의 매매 흐름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첫날 정도 매매하는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무난하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그 공모주에서 이제 상장되는 첫날은 이게 이제 그런 종목만 매매하는 수급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첫날은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는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경우에는 네. 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맞죠.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발 또 네네.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크래프톤 상장 당일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지금 크래프톤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게임 업종에 속하니까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타났듯이 이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주가 만약에 상장됐을 때 분위기가 조금 괜찮으면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안 좋으면 이 정도는 갈 수 있었는데 그보다 조금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그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황,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0일이면 이제 당장 다음 주인데 네.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네 번째 기업이네요.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번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분할 결정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 1일자로 신설 법인인 SK배터리 주식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신설 배터리 법인의 모든 주식을 SK이노베이션이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배터리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데요. 배터리 사업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주식을 샀던 주주들이 배터리 법인의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은 전날보다 2.05%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사회에서 배터리 사업 분할을 의결한 다음 날인 4일에는
장중 7%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포트폴리오 개발을 담당하는 지주회사 역할에 집중을 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배터리 사업의 물적 분할이 종국에는 기존 주주에게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정말 힘이 드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할 이슈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 분위기인데 제가 LG화학을 보면 차트가 참 네. 횡보를 하고 있고 네. SDI는 그나마 셀 3사 안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 차트를 보면은 내려가고 있어요. 네네. 약간은 우하향으로 지금 꺾였단 말이죠. 네네네. 이 부분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저희가 네. 기다려 봐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좀 꺾였으니까 바닥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약간 이제 간망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일단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그 사항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네. LG화학은 이제 그 배터리 사업부만 이제 물적 분할해서 이제 재상장하는 이런 형태인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보니까 이제 SK석유화학 이제 좀 돈이 되는 회사들 있죠. 이런 거를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에 가장 이제 크게 돈을 주는 이 사업부들이 축소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 회사의 이제 그 지분법에 따라서 이 기여도가 훨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이 되는 사업들을 이제 매각을 하는 이러한 그 지금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링 부분만 지금 이 회사가 좀 점령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 부분은 일정 부분들 좀 돈이 되는 사업 부분들을 매각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지주회사,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지주회사에 가깝게 이제 바뀌는 이런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굴뚝 산업, 약간은 이제 성장 산업에서 이제 조금 하향 산업으로 좀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을 벌지만 이런 부분들을 매각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LG화학하고는 좀 전혀 좀 틀린 이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평가는 약간 이제 지주회사로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 조정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은 뭔가 이제 성과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조 조정하고 나서 바로 결과물이 나타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의 구조 조정이 성공하겠지만 이게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LG화학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은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가 뭐 그 돈을 못 벌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이 형태에서 주가는 이제 지지가 되겠지만 이전에 이제 이런 악재 나오고 나서 바로 회복했던 흐름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옆으로 좀 횡보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진짜 너무 빠졌으니까 한번 사보고 싶다. 그거는 좀 더 이제 이러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조 조정이 구체화되는 한 10월 정도 가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빠졌다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주가가 25만 원 선이 깨졌기 때문에 네네. 이탈했을 때 사보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10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네네. 이호근 매니저 개인적인 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인가요? 네,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업체 투자 소식에 강세를 보인 네이버입니다.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블록체인 업체 TBCA 소프트는 지난 4일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소프트뱅크로부터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여기서 최대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요. 우선 1,500만 달러를 투자한 후에 500만 달러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TBCA 소프트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인 하이벡스를 일본과 한국, 대만 등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로 네이버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결제 확장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진기자 브리피처럼 투자 소식 때문에 어제 장중에 4%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카카오랑 굉장히 비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어제 이 기세로 카카오랑 해서 갭을 좀 벌릴까, 확실하게 벌어져 줄까라고 내심 또 기대를 해봤었는데 그 재료만으로 움직이기는 힘이 좀 약한가 봐요. 네네. 일단 이제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투자한 거는 뭐 분명히 이 네이버 회사에 분명히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도 이런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네이버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 회사에 아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분명히 이제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이제 투자했다는 소식이 어느 정도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이 투자가 이제 하나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때 네이버의 주가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그때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호재는 맞는데 이 종목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뭔가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이제 상승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모멘텀이 없으니까 지금 이 회사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갔구나 이 정도로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 네이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